한국 방산업체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문은 사방팔방에서 밀려들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주복에 겨운 행복한 비명, 즐거운 고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민의 대표주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현 시점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체계로 등극하면서 방산업계 전체가 전에 없을 정도로 분주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에서 세계 각지에 산재한 충성 고객과 예비 구매자들을 위한 특급 생산 시스템을 준비 중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양산 물량을 처리할 한국의 새로운 제품 양산 비법과 그 생산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 방산업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5개사의 방산수주 잔액은 2022년 기준 101조 2160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열거된 모든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가운데 이런 수출 호조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유럽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 호주까지 무기 판매 영역을 넓히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선 미국 다음 규모의 방산 수출국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록한 50조 원이라는 역대 수주 잔액엔 무기 판매뿐 아니라 기술력 제공도 한몫했는데요.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최우수 협력사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F-16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하나는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기술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영토 확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전문기업 카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 및 헬기 개발 사업을 도맡아 왔는데요. 아직 양산 단계에 돌입하지도 않은 KF-21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FA-50은 경공격기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A-50의 모체격인 T-50은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의 위시리스트인데요. 고등훈련기의 특성상 한번 수주에 성공한다면 훈련기 동체 납품뿐만 아니라 후속 지원 체계 구축까지도 맡게 되어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불황의 여파로 허우적대는 가운데 유독 한국 기업이 글로벌 방산 분야에서 약진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계적인 수요와 한국의 생산 사이클이 딱 들어맞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혹자는 천운이 따랐다거나 조상신이 도왔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행운도 준비된 자의 품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세계는 오랜 평화를 끝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 경쟁적인 군비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은 전쟁이 어디로 확대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며 대만 침략 야욕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중국 때문에 아시아 대륙 역시 심각한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예산은 최소 2조 2천억 달러, 하나 약 2,9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체 예산이 아닌 증가분만 따졌을 때의 규모라고 하니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방위산업 호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를 첨단 무기로 무장시키기에도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과 고객이 넘쳐나는 시장이지만 실제 수준은 한쪽으로 쏠리는 부익부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인데요. 평화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존 방산 선진국들의 생산 역량이 지금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경찰로 한 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쓴다는 압도적 일각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최대 무기 수출국이 아닙니다. 탄약창과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 대리전 성격의 우크라이나전도 버거워하는 모양새이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주요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생긴 자국의 전력 공백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KF-21의 경쟁 기종 중 하나인 F-16V를 들 수 있는데요.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부터가 갑자기 늘어난 주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새로운 생산기지까지 건설했지만 전투기가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물건도 아니고 노동자의 숙련도와 없던 생산 능력이 하루아침에 증가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F-16의 최대 생산 대수는 월 4대 수준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간 만큼 납품 단가도 대당 1,000억 원을 호가하는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비단 F-16V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또 다른 라이벌인 F-15EX는 당초 예상했던 미공군의 도입 수량이 144대에서 48대로 급감하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으며 FA-18EF는 생산설비 폐쇄 예정이라 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한술 더 떠서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 일대 가격을 3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는데요. 4.5세대 전투기 가격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갑자기 생긴 전력 공백으로 불안에 떠는 유럽 국가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가운데 전 세계 전투기의 가격은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나 난세엔 영웅이 등장하는 법,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KF-21과 FA-50, T-50K9, K2, 천무, 현무 등 무수히 많은 히트 상품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은 2.8%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미국, 러시아에 비해 미미하지만 수출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177%로 이 분야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해당 수치가 2017년부터 2021년에 실적만 반영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체결한 방산 수주 규모의 여세가 더해진다면 향후 5년 안에 대한민국이 4대 방산 수출국에 등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을 빼놓고는 국제 방산 시장의 흐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성공 요인으로 기가 막힌 운대를 꼽기엔 뭔가 억울합니다.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군비를 축소했고 신뢰성 높은 재래식 무기체계보다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구 유일의 분단 국가로 주적인 북한과 국경을 맞댄 군사대치 상태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지상전에 필요한 화력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유사시에 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항상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긴장과 갈등 상황 덕분에 생산 능력과 납기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지상군 전력이라는 한국 육군의 화력도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2200대 이상의 전차, 자주포와 곡사포를 모두 합해 무려 11,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 등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차고 넘칠 정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의 주력 전차 보유 대수가 2,300대, 포병 전력이 5,000대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얼마나 막대한 수준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렇다고 한국의 국방 전력이 모두 지상군에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고 이미 군사력에서 북한을 완벽히 따돌렸다 생각될 즈음 대한민국은 전투기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T-50과 FA-50이 있었고 최근 KF-21까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단숨에 전세계 방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는 그대로 해외 수출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로 한국산 전투기에 준수한 성능과 경제성 그리고 빠른 배송 일정을 꼽고 있는데요. 일례로 FA-50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2030년은 되어야 첫 F-16을 인도할 수 있다고 계약 조건에 명시한 반면 한국은 수출 계약 체결 10개월 만에 초도분 납기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예비구매 모델 중 하나였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공대지 능력이 전무한 중고기체인데다가 높은 유지비와 내구성으로 최종 심의에서 탈락한 점을 보면 빠른 납기뿐만 아니라 기체의 성능, 신뢰성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던 모델은 대한민국의 FA-50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KF-21은 마지막 단자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함과 동시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활주로에서 날아올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적합 판정으로 KF-21은 대한민국의 영토 소원은 물론 가계문을 활짝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전통적인 군사강국도 아니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방산 생산강국이 되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놀라워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 일부는 현재 FA-50과 KF-21의 생산과 조립이 이루어지는 경남 사천의 카이 고정익동 생산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파트별 조립 진행 단계는 다르지만 30만 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하는 과정은 자동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KF-21의 주익은 조립하려면 3,400여 개의 나사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과거 숙련된 작업자가 구멍 하나 뚫는데 2분 30초가 걸렸지만 자동화된 로봇 생산 라인에서는 25초면 충분합니다. 동체 날개를 붙이는 시간 역시 자동 결합 체계가 도입되어 과거 0.7대 정도에 불과했던 KF-21의 월 생산 대수는 최대 3대까지 증가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제기를 만드는 단계여서 생산량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했지만 본격적인 양산 시스템에선 생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예상치를 웃도는 계약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청과 카이는 제2, 제3의 공장 건설도 계획 중인데요. 이들 공장은 대한민국의 영토 소홀을 넘어 자유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안보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KF-21 계약을 앞두고 고민하는 필리핀, 태국, 이라크와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모로코와 나이지리아, 남아공, 인도, 말레이시아와 같은 잠재 고객들에게 망설임은 배송만 늦출 뿐이란 명언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